아빠 못 알고 할아버지 할머니 시사님까지 우리 동네 어린이 병원. 오늘도 아산병원의 김효은 교수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서울아산병원에서 아이들을 진료하고 있는 김희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희가 1편에서 교수님께서 지능과 학습에 관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한 편을 더 준비를 했습니다. 교수님께서 그 웹상에서 또 육아 코칭 해주시잖아요. 네, 네이버에서 네, 하는 네. 채널이 있습니다. 네, 육아 네. 코칭 채널. 네. 네. 그 안에서 소아정신과 의사가 추천하는 양육서 10권 맞아요. 네. 있더라고요. 구독자분들도 그렇지만 제 진료실에서 보호자분들도 이제 양육서나 육아서 추천을 되게 많이 질문해 주시는데 오늘 그 내용을 좀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 10권은 어떤 기준으로 교수님 선정을 하신 건가요? 20년 동안 진료하면서 엄마들한테 가장 많이 권해드렸던 책이고요. 네. 저만의 기준이라고 하면 우선 좀 뇌과학과 심리학의 어떤 이론적인 근거가 있어야 근거가 되고, 있는 거. 부모가 어떻게 해라 이런 게 좀 네. 구체적으로 좀 써 있는 것들, 네, 그 네, 얘가 네. 많이 써 있는 것들. 네, 그래서 네. 읽으면 좀 뭘 하라는 건지 좀 알 수 있는 것들, 네. 그런 것들을 기준으로 해서 골랐습니다. 네. 사실 저도 육아서를 읽다 보면 어떤 육아서는 혼내는 육아서. 저 깜짝 놀랐어요, 진짜. 막 혼내는 육아서 아니면은 막 죄책감을 자극하는 육아서. 어. 부모가 육아서를 읽을 때 그냥 에세이처럼 읽으시는 그런 육아서도 있지만 뭔가 공부를 하려고 하면 그래도 근거는 기반이 돼야 맞아요, 된다고 저도 맞아요. 생각하거든요. 네, 네. 그래서 오늘 소개해 주신 10권 하나씩 조금씩만 네, 엑기스 알려주시면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네, 처음에 세 권은 가장 이론적으로 바탕이 되는 책이어서 모든 부모님들한테 다 읽으라고 권해드리는 책입니다. 네, 부모와 아이 사이는 아마 부모님들이 다 잘 아시는 책일 것 같아요. 이 책을 쓴 그 하임 기너트라는 사람은 되게 인본주의 심리학자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을 되게 인격적으로 존중하면서 대하는 법, 그리고 아이들과 대화하는 법, 그래서 감정 읽어주는 법에 대해서 굉장히 구체적으로 자세히 잘 나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모든 부모님들이 꼭 읽으셔야 되는 필독서라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부모 역할 훈련을 쓴 이 토마스 고든이라는 사람은 문제 행동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잘 다룰 수 있을까, 이런 부모 역할 훈련이라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지역사회와 병원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하신 분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이 책에 보면은 뭐 여러 가지 좋은 내용들이 많이 나와 있지만 적극적인 듣기, 이런 감정을 짚어주면서 듣는 방법이라든지 네. 훈육을 하거나 뭔가 원칙을 정할 때 네. 엄마도 조금 양보하고 아이도 조금 양보하고, 그래서 네. 둘 다 지지 않는 그런 어떤 훈육이 중요하다, 이런 네. 얘기들이 나와 있거든요. 네. 그래서 훈육과 관련된 내용에서 굉장히 좋은 책이고요. 네. 그리고 세 번째 책은 이제 카즈딘 교육법인데요. 이 카즈딘이라는 사람은 행동주의 심리학자인데요. 그 아이의 행동을 어떻게 바꾸느냐, 이런 것에 초점을 맞추는 책이고요. 그 행동주의 심리학자들은 아이가 어떤 행동을 하는 데는 그 행동을 유발하는 어떤 선행적인 사건이 있고, 또 아이의 행동에 대해서 부모가 어떻게 대했기 때문에 그 행동이 강화되거나 없어진다, 이런 얘기를 네. 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그 앞에 있는 환경이나 상황을 바꾸거나 네. 혹은 부모가 아이의 행동에 대한 태도를 바꿈으로 해서 아이의 행동을 바꿀 수 있는 그런 네. 방법에 대한 것들이 나와 있고요. 행동주의적인 방법이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빠르게 아이 행동을 바꿀 수 네. 있는 점이 있어서 또 굉장히 유용한 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이 세 권만 읽고 진료실에 오셔도 진료가 확 훨씬 다릅니다. 네네. 네. 그리고 보호자분들도 얻어가실 수 있는 게 질문이 달라질 것 달라지세요. 같아요. 네. 네네. 사실 엄마들이 조금만 바뀌셔도 아이들은 많이 바뀌거든요. 맞아요. 엄마들이 공부해서 오시면 저희가 많이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두 권은요, 우리나라 선생님이 쓴 책이에요. 왜냐면 저 세 권의 책은 외국인들이 쓴 네. 거잖아요. 근데 이 두 권의 책은 우리나라 선생님들이 쓴 책이라 우리나라 실정에 굉장히 잘 맞는 네. 그런 책입니다. 우리나라 엄마들의 특징이 잔소리 하면서 아이를 위협하지 말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아이 눈높이에서 생각하라, 뭐 이런 반복하지 마라,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이 굉장히 구체적으로 우리나라 네. 부모님들의 스타일을 좀 짚어주는 네. 그런 책입니다. 우리가 아이한테 어떤 말을 할 때 그 말은 아이의 행동을 바꾸는 데 도움이 되는 말이어야지 내 감정을 푸는 말이어서는 안 된다, 이런 네. 말씀을 드리잖아요. 네. 이 책은 사실 절판된 책인데 요즘에 이북으로 나와서 인터넷으로 구매하실 수 있으니까 네.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뭐 이임숙 선생님은 너무 유명하신 네, 분이라서 네, 네, 어머님들이 다 아실 것 같아요. 이 책도 역시 이제 우리나라 부모님들의 말하는 스타일을 잘 얘기를 해주시고요. 엄마한테 가장 필요한 것은 말하는 방법에 대한 공부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근데 사실 이게 보호자분들
보호자분들이 잔소리를 할 때 보호자분들의 말씀은 또 이거죠. 정말 참고 얘기한다. 진짜 다른 사람보다 덜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 참고 말을 하다 보니까 그 잔소리 안에 감정이 더 섞이는 것 같거든요. 화나고 되게 그죠? 무섭고. 그리고 이제 말은 예쁜 말인데 표정이랑 분위기는 아닌 맞아요. 거예요. 이런 책들을 이제 처음에 한두 번 읽고 오시면 이제 애들이 와가지고 너네 엄마 요즘에 잘해주시니? 그러면 선생님 엄마가요 뭐 힘들구나 속상하구나 하는데 화난 표정으로 하요 이렇게. 이거를 또 알려드리면 부모님들 중에서는 뭐라고 말씀해요? 우리 부모는 한 번도 나한테 이렇게 해준 적이 없는데 네. 근데 또 세상이 바뀌었으니까요. 그렇죠. 우리가 우리 부모보다 조금 더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해서 네. 조금의 노력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나오는 책들은 아이들의 성향에 따라서 다르게 추천해 드리는 책인데요. 김성찬 선생님은 저보다 한 해 선배거든요. 네. 뭐 소아정신과 의사들이 애가 있는 경우가 많지만 이 선생님 애를 넷을 키웁니다. 그 4명이 모두 학교 들어가기 전에 김성찬 선생님네 집에 있었던 각종 사건들과 네. 그 사건들이 있었을 때 어떻게 이런 상황을 이해해야 되고 아이의 마음을 이해해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네. 굉장히 잘 나와 있어서 특히 이제 학령 전기 아이들을 키우는 부모님들에게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다음 2가지 책은요, 사회성에 대한 책이에요. 그래서 요즘에 또 이제 부모님들이 아이들의 또래 관계나 사회성에 대해서 엄청, 관심이 네. 굉장히 많으시잖아요. 대한소아청소년 정신의학회는 선생님이나 저 같은 소아정신과 의사들을 대표하는 모임인데요. 소아청소년 정신의학회에서 펴낸 책이에요. 네. 근데 이 책에는 아이들의 사회성이 어떻게 자라고 사회성의 발달 단계별로 부모는 어떻게 해야 되고 네. 어떤 구체적으로 아이들을 도와줄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구체적인 팁들이 나와 네. 있어서 한번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저 이 책 나와서 읽어봤을 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교수님. 진짜. 그래서 한 챕터마다 이렇게 되게 주옥같이 느껴지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같이 또 전문가 선생님들이 같이 쓰시니까 뭐 모든 작가분들이 그렇겠지만 대충 쓸 수가 절대 없잖아요. 맞아요. 서로 같이 또 검토해주고 이렇게 서로 하기 때문에. 검토하고 이러니까 이 책이 그렇게 굵지 않은데 엄청 소중한 책인 것 같아요. 네, 이 책에서 제가 특별히 좋아하는 문구를 하나 알려드리면 네네. 네, 송숙향 선생님 쓰신 문구인데요. 아이들이 부모에게 바라는 것은 시몬스 침대 같은 거다. 이게 뭐냐면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 그래서 이게 제가 제일 좋아하는 문구고요. 이 책은 제목은 되게 무시무시한데 무서워. 영어 제목은 이렇지가 않거든요. 네. 그래서 영어 제목은 그냥 친구를 잘 사귀는 방법 이런 거. 아, 정말요? 네. 근데 이제 이 책을 쓴 프레드 프랑켈이라는 분은 LA에 있는 대학교에서 그 사회성과 관련된 연구를 굉장히 많이 하시고 사회성 프로그램도 많이 만들어셨어요. 그래서 저희 선생님이나 저희 병원 같은 데서 하는 사회성 프로그램 중에 굉장히 유명한 피어스 프로그램도 만드신 분이라 그래서 굉장히 구체적으로 네. 아이가 친구를 잘 사귈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특히 이제 잘 사귀기 위해서 부모가 할 수 네. 있는 그러니까 이제 부모의 역할이 사회성에서 중요한 시기인 뭐 유치원부터 초등학교 저학년까지의 그 부모님들한테 굉장히 도움이 되는 책이고요. 이 책에서 이제 제가 제일 인상적이었던 말은 부모님들이 사회성을 키워주기 위해서 우리 아이랑 나이가 비슷한데 친구 아이들을 만나게 하잖아요. 그거 별로 도움이 안 된다. 우리 아이의 어린이집이나 우리 아이의 유치원에 있는 친구의 부모를 우리가 만나자. 구체적으로 그런 얘기도 나오고요. 맞습니다. 실제로 아이가 친구를 사귀고 또 관계를 유지하고 또 이제 중요한 거는 거절당했을 때 맞아요. 그죠? 네. 그런 것들도 나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책은 예민함에 대한 책입니다. 영리한 아이들 중에 이제 예민한 아이들이 많은데요. 네. 근데 예민함이 요즘 시대의 화두잖아요. 네. 뭐 이런 예민한 아이들을 키우는 부모님들이 힘들어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상처를 받기도 하고 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무기력해 하시는 네. 경우도 많은데 근데 이 책에는 예민함의 종류를 나누고 각각의 예민함별로 아이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부모가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구체적인 팁들이 나와 있어서 네네. 이 책도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책은 마지막 책은 네. 제 책입니다. 맞아요. 너무 일러스트부터 저는 너무 마음에 들어서 처음 나왔을 때 제가 그래서 그냥 저 혼자 샀었거든요. 엄마의 마음이 자라는 시간. 근데 이 책은 제가 왜 쓰게 됐냐면 이제 이런 책들을 제가 진료실에서 늘 프린트로 만들어서 드리기도 하고 또 그 아이한테 맞는 책을 따로 메모지에 적어서 드리기도 하는데요. 근데 대부분의 이런 책들이 부모가 뭘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네. 아이를 키우는 일이 힘든 일이고 네. 또 지치는 일이고 그리고 나 자신의 어떤 한계를 끊임없이 네. 부딪히게 되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엄마들이 아이를 키우다가 마음이 힘들 때 위로를 받으시고 좀 힘을 낼 수 있도록 그런 책을 썼고요. 이것도 시간 되실 때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제 제 책인데 제가 오늘 교수님께 사인을 받으려고. 네, 그래서 제가 책 사인을 할 때 늘 적어드리는 문구가 있는데요. 행복한 부모가 되세요. 이렇게 적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많은 선물을 받아가는 것 같네요.
오늘 교수님 정말 따뜻한 시간이었는데 마지막으로 소감 한 말씀 해주세요. 근데 이제 저희가 진료를 하다 보면 애들이 이제 병원에 오고 싶어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왜 오고 싶어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면 우리가 좋아서 오는 게 아니고 부모님들이 좀 달라지니까. 네. 부모님이 병원에 오면 내 마음을 좀 알아주니까. 네. 그래서 병원에 오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사실 제일 중요한 사람은 부모님들이고 부모님들의 어떤 조그마한 변화가 아이들의 마음에서는 되게 큰 역할을 할 수 있거든요. 부모님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지금 다 잘하고 계시지만 이런 책들이나 이런 글들이 부모님들이 뭔가 아이를 이해하는 데 조그마한 더 도움이 되기를 바라보겠습니다. 네, 교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했습니다. 네, 다음에 또 봐요. 또 봐요.